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사 시대 구문에 있어 종교적 사회운동기에 나타난 동학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시에서는 동학사상 등장의 배경이 되었던 19세기 시대 상황과 동학 창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의 마지막 시대였던 19세기는 국내적으로는 조선조의 멸망을 재촉하는 외척의 세도정치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의 궁핍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로 인한 국가적 독립성이 위협받는 그런 내후외환의 실현기였습니다. 여기서 19세기의 세도 정치는 우리가 제3주차에서 공부했던 주자학파 송시열이 주장했던 세도의 회복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즉, 송시열의 세도가 주자학적 정치 이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19세기의 세도 정치는 나이 어린 군주가 집권한 뒤에 어린 국왕의 위임을 받아 주로 외척 세력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도의 한자도 두 개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12세에 즉위한 제23대 순조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고, 9세에 즉위한 제24대 현종은 풍양조씨 조만영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으며, 20세에 즉위한 제25대 철종은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는데, 이 왕들의 즉위 이후에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가문의 사람들이 번갈아 정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큰 국내적으로 폐해를 낳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시작된 19세기는 조선조 후기의 세금 제도인 전정, 군정, 황곡 등 3정의 문란을 가져왔고, 동시에 서북인의 차별 대우에서 발생한 1811년의 홍경래 난을 비롯하여 1862년 발생한 대규모의 진주 밀란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사회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야의 뜻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유학 정치 사상과 정치 현실에 회의하고 부분적인 사회 경제적 제도의 수종이나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내후와 외환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그들은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천주교와 내생적 종교인 동학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19세기는 한국에 밀려 들어오는 외세의 침투와 개방 요구에 대한 대응 문제로 심각한 위기감이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관에 안주하던 한국 민족은 18세기에 이르러 중국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을 접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나, 19세기에 들어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세력의 중국 침입으로 점차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관련하여 한국이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하여 14년간 억류되었다가 일본을 거쳐 탈출한 네덜란드인 핸드릭 카멜의 조선 표류기가 172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뒤 1787년 5월 프랑스 해군 대령 페루즈의 제주도 및 울릉도 탐사, 1797년 9월 영국 군함 프로비던스호의 동해안 탐사, 그리고 1816년 영국 군함의 서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한 군산만 입항 등 간헐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서구 세력의 위협이 조선 정부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1832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의 상선 노드 에머스터호가 충남 홍성군 고대도 부근에 20여일간 정박하면서 교역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뒤 1846년 프랑스의 동양함대 사령관 세실 소장이 군함 3척을 이끌고 7년 전인 1839년 발생한 기해 사옥 때 프랑스인 신부 3인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문책을 구실로 충청도 홍주군 외연도에 나타나서 문책 서한을 전달하면서 다음 해에 회답을 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해인 1847년 프랑스는 해군 대령 라피에르를 파견시켰으나 도중에 좌초하는 바람에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전반기 서양 각국의 군함 상선 등이 조선의 각 해안에 접근하여 측량함은 물론 기독교의 포교 및 통상 등을 요구함으로써 서세 동점, 즉 서양 세력의 동양 침투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위기감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짧게라도 서양 문물의 한국 전례와 천주교 전파 및 박해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서양의 문물이 한국에 전래된 것은 북경을 왕래하는 사신들을 통해서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의 서적들이 조선에 유포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1603년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광정이라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가지고 온 이후에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천주교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귀국하기까지의 180년 동안 많은 서양의 서적들이 유입되어서 이름 있는 관료나 선비들도 그것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 100년이 지난 뒤에야 서교의 전파가 용인된 것은 서교에 대한 집권 세력의 거부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명나라 말기인 1582년에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입국해서 1601년 북경에 천주교 회당을 건립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선교가 허용되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1610년 북경에서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28년 동안 선교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천주 시리를 비롯한 많은 한문으로 된 서교 관련 저서를 펴냈습니다. 이후 청나라 시대에 들어와서도 중국의 천주교는 더욱 확장되어 갔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음은 물론입니다. 다른 한편 조선의 경우 이승훈이 서장관으로 북경에 가는 그의 부친 이동국을 따라가서 북경의 남천주당에서 교리를 배우고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귀국한 1784년 이래 천주교 전파 활동이 주로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계 지식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서민들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 사고를 지녔던 정조는 천주교를 주저학과는 상반되는
육구연과 왕양명의 사상 및 불교나 노장 사상과 유사한 정도의 사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악한 종교라는 의미의 사교로만 취급했을 뿐 심한 탄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791년 발생한 진산 사건, 즉 전라도 진산의 양반 출신 천주교도였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유교식 장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문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도 지내지 않고 또 신주까지 불태운 사건으로 발생한 그런 신의 사옥으로부터 그 뒤 1801년 주문모 신부를 비롯하여 300여 명의 천주교도들이 처형된 신유사옥, 1839년 앙베르 주교와 모방, 사스탕 두 신부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천주교도가 처형된 기예사옥, 1846년 김대건 신부의 참수형, 그리고 1866년에 병인사옥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주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초기 천주교 대응 양상의 이러한 차이는 중국의 경우 통치 이념은 전통 사상을 따르고 실용적 과학기술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소위 동도서기 또는 중체서용을 표방하였음에 반하여 조선의 경우에는 서교 및 서학 등 일체의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전통 유학만을 고수하려는 위정척사론 또는 벽사위정론을 고집하는 보수 세력이 정치사회의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천주교를 이단시하고 탄압하는 정도가 더 컸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19세기 전반기의 상황은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즉 19세기 후반 한국이 처한 대내적 상황은 19세기 초반 이후 지속되어 온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 중간관리 계층의 부패 및 수탈,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 그리고 이에 따른 다수 피지배 계층의 빈곤과 유민화, 또 그 결과로서의 민중의 대규모 저항 등 본질적으로 주자학적 차별 일성 안에 초래한 대내적 모순이 극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이권 침탈하고 또 영향력 확보하고 또는 대외 팽창의 전초기지로서 한국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이른바 내후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학으로 대표되는 서교를 반대하고 외세의 침투에 대항하면서 국가적 독립성과 일반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도된 종교가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종교로서의 동학은 1824년 출생하여 1864년 사망한 제1대 교조 최재우를 시작으로 1827년 출생하여 1898년 사망한 제2대 교주 최시영, 그리고 1861년 출생하여 1922년 사망한 제3대 교주 손병희로 이어졌으며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전개된 동학농민운동 실패 후 1905년 천도교로 개칭한 이래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시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동학사상의 정치사적 성격에 관해 먼저 살펴본 다음에 동학사상의 현실관과 정치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